어쨌든 설 명절 보내고 한 주 쉬고 그리고 모였죠. 오랜만에 모인 것 같아, 그죠? 어, 설 명절 동안 많이 드셨죠? 네, 알아요. 다 많이 드신 거. 네,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빼는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MNIT라는 그 우리가 교육을 마친 다음에 MST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실전적인 것들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MST 다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NIT 한 다음에 꼭 이곳에 오도록 안내해 줘야 돼요. 파트너. MNIT 끝나고 빠이빠이 하면 안 되고 꼭 이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우리 김미자 강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안내해 줄 거고요. 좋은 강의 해주실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자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미자 강사님 나와주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자입니다. 어젯밤에 12시 10분 전인가 노현미 사님한테 자요?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자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확인은 했더라고. 근데 아침까지 잤어. 그러니까 너 물어볼 게 있어서 했는데 주무셨어요. 그래서 못 물어봤어요. 날씨가 엄청 춥죠. 저 오다가 주유를 하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주유하는 순간에 갑자기 집에서 신경 쓰고 나온 머리가 막 완전히 그 무슨 머리라 그러죠, 여러분? 아니, 그냥 편안하게 하던 대로 하세요. 미친년 머리. 원래 우리가 하던 말이잖아. 근데 안 하려고, 우아하게 살려고 안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뭐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잠깐 주유하는 순간에 이렇게 추울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차 타고 다니니까 맨날 지하에서 지하로, 건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추운데 우리만 추운 게 아니라 경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메나테크를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 말이? 그걸 가지려고, 누리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시스템이라는 게 그 안에 존재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얼마만큼 그 시스템을 내가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메라테크 지금 이제 2월 달 접어들었어요. 2월 12일 정도 되면 제가 딱 12년 마치고 13년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13년 접어든 시점에 딱 생각하니까 아, 시스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들도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없이 나 혼자서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는 시스템. 이걸 활용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그룹에 굉장히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강의 막 시작되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면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찍 와서 자리하신 분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와서 있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저들의 성공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조심하고 잘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분 전에 착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전에 이곳에 모여서 좀 이야기도 하고 옆에 분과 인사도 나누고 분위기도 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핸드폰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강의할 때 거의가 핸드폰을 쳐다봅니다. 어, 그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냉정하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맞을까? 강의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핸드폰은 진동도 아닌 무음으로 해서 가방에 웬만하면은 넣어 두시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어서 얘가 울리거나 카톡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스스로 차단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간에 가방 속에 완전히 무음을 처리하면은요 핸드폰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꼭 지켜주시고요. 강의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어, 강의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는 거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모든 강의가 나를 통한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가요. 급한 일이 있으면은 나가면은 사실 그다음에는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또 들어오고 듣고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강의에 집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뒤에서 계속 떠들어요. 그러면은 강사도 힘들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 나는 속닥속닥속닥 한다고 했지만 그 속닥거리는 게 다 들리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는 메나테크에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하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호일러의 법칙. 나는 호일러의 법칙을 안다. 자세히 잘한다. 네,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허락하면 마이스토리 조금 더 허락을 하면은 제가 시스템 활용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사업을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MST는 뭐예요? 우리가 트레이닝 단계잖아요. 사실 이걸 가지고 막 우리가 뭐 어떻게 외워라 이것만 해라 막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내가 사업가라면은 이런 정도는 다 내가 하고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분에게 하나하나 차례차례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아야지 하지. 맨날 스폰서 사장님 이거 도와줘요. 스폰서가 해줘요라고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의 듣기, 읽기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어 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맨 처음에 내가 강의를 듣는 거는요. 내가 5% 정도밖에 숙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나 듣긴 들었어. 뭐가 좋긴 좋았어. 그런데 나는 말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쭉 보면은요. 어떤 거냐면요. 서로 설명하기가 90%예요. 그럼 옆에 분들과 내가 하는 걸 한번 들어봐 라고 하고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우리가 서로 옆에 분들과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내가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트레이닝 시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트레이닝은 앞으로 MST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일을 넘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뭐가요? 리더를 만드는 것이 조직화의 핵심이래요. 내가 리더가 돼야 조직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리더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리더란 뭐예요?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상 플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1대1 미팅 또는 2대1 미팅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잘 하고 나서 내가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단계 오냐면요. 자신감을 상승시켜 줄 것이고 조직화의 기초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자신감이 떨어져야 늘, 그렇죠? 근데 내가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이 사업에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자신감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조직은 저절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곧 나의 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30억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건물. 또 우리 젊은 사장님 30억이 생기면 네, 뭐 하고 싶으세요? 딱? 난 30억이 생겼어. 건물 살 거예요? 우리 사장님 뭐 할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응, 다. 아니요, 아니요, 안 웃어. 절대 웃지 마세요, 여러분. 안 웃기로 했는데 웃긴다. 저게 소원이에요. 저분은 지금 류마티즈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 최대한 많이 먹고 싶은 게 저번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30억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건물 사서 문화센터. 우리 전명순 사장님. 네, 갑자기 숙연해져요. 30억 있으면 지금 있어봐야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48.9%는 땅 건물을 구입하겠다고 하고요. 18.9%는 자기 개발을 하겠대요. 그래도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졌어요. 먹고 사는 일이 그래도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빚을 청산하고 싶고, 어떤 분은 저축, 어떤 분은 기부. 야, 기부가 7.2%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하고 싶대요. 30억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정말 3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꿈을 가져요. 그쵸? 근데 그 꿈 안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세대가 나는 20대 때, 30대 때 정말 돈이 있으면은 건물을 하나 사서 임대업을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박따박 나오는 그냥 월세 받아서 그걸로 그냥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다 누구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일부는 일테면은 뭐 장사를 할 거야. 뭐 치킨집을 차릴 거야. 아니면 커피숍을 차릴 거야. 그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또 벌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래? 월 100만 원 못 버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 돌파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메가테크 와서 조금만 하면 100만 원 버는데. 그죠? 어, 대부분 처음 시작하면요. 뭐 ED도 가고 실버 ED도 가면은요. 60만 원, 7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버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 월급 주고 경비 나가고 뭐 하고 나면은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행운아예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메나테크를 만나서 그냥 자본 투자 없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뭐래요? 불황 속에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보니까. 그 다음 뭐래요? 은퇴 후 생활을 해보니까요. 330만 원 갖고는 턱도 없대요. 얼마 갖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은퇴 후에? 나는 100만 원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여기 뭐래요? 330만 원 갖고 사는데도 어림도 없대요. 턱도 없대요. 그 다음에 대기업 정년 퇴직했는데 은퇴 후 빈곤층 전락. 은퇴한 사람들은요, 커피도 못 사요. 밥도 못 사요. 보면은 대부분. 지금 제가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60대, 60대, 50대 후반,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 퇴직했어 라고 오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절대 밥 사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조금 가지고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요. 온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 용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한 달에 용돈 10만 원, 20만 원도 못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큰 문제점들. 그다음에 나이 든 부모 독립 안 한 애들. 뭐 먹고 살지? 절박한 50대. 아니, 나이를 먹었으면 빨리 나가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엔 안 나가. 집에서 나가서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뭐 직장 생활에서 독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엄마랑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부모랑 있는 게 가장 안전해. 그러니까 어때요?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메나테크 사업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요. 저는 그냥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이전처럼 똑같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면 돼요. 남들에게 밥도 살 정도 됐어요.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여기 와서 조금만 사업을 하면은 인쇄소득을 받아갈 수 있어. 100만 원이든 200이든 400이든 700이든 네가 원하는 걸 부지런히 만들면은 가능해.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 A, 예를 들어서 저와 소개하는 소개자, 그리고 미팅을 참여할 수 있는 A, B, C로 구분이 되는데요.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해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호일러의 법칙은 뭐냐?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호일러 교수가 어떻게 하면 미팅에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간단하게 A, B, C 이렇게. 자, A는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B는 소개자고요. 그리고 C는 처음 온 고객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가장 미팅을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떠한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준비 단계를 여러분에게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 와서 듣고요. 제품 먹고 너무 좋아. 와, 사업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회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나가서 전화하죠. 막, 야, 끝났어. 막, 야, 대단한 걸 내가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면 뭐래요? 그분도 똑같이, 그래? 끝났어? 진짜야? 야, 그럼 나도 데리고 가.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미팅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C 고객을 만날 때 B 소개자가 혼자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설명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이 전문가인 A와 함께 만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는 C의 정보를 A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의 이름, 직업, 성격, 아픈 구석,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비소개자와의 관계 등등등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고요. 자, 점심 먹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 졸리죠? 기지개 좀 한번 펴보세요. 눈을 스르르르 감는 분들. 저 어제 이거 만드느라고 새벽 3시까지 못 잤어요. 여러분 자면 안 돼. 진짜 나 그냥 나간다. 여기 신규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규 안 계시죠? 근데 어디서 눈을 감아? 눈 감지 마세요. 나 나갈 거야, 정말. 에? 뭐라고요? 자, 저기 의자를 앞으로 딱 당겨 앉으세요. 여기 제가 책상에 갈 수 있게. 허리 꼿꼿이 펴세요. 응. 졸리시면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눈을 뜨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뭐예요? 내가 A에게 소개를 하려면 B가 반드시 C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보 하나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폰서님 막 급하게 와서 미팅 해주세요. 이거 결과 없어요. 그리고 결과 없으면은 스폰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 사람이 꼭 사업할 사람인데 안 해. 막 이러고 누구 탓을 해요? 스폰서 탓을 합니다. 자, 저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쁜 애라고 써 있죠. 네, 파트너 사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누님, 저기 어디에 누가 있는데 미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해서 그 둘 중에 선택해서 시간을 좀 잡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시간을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B가 C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겠죠.
근데 전화가 안 돼. 그걸 제가 막 물어봐야 돼.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약속 당일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좀 알려줘야지. 내가 가서 미팅을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님 그분은 건강에 관련된 걸 굉장히 잘 알아. 그리고, 뭐 치료하는 뭐 그런 자격증들이 많아. 뭐 그냥 이런 정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가니까 이게 막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듣고, 뭐 그럼 주차는 어디다 해?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딱 이제 주차하고 만났어요. 근데 한 3분 거리를 걸어서 가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의 매장이래. 근데 가는데 그 앞에서 그럼 이분은 몇 살 정도 됐어? 제가 이제 거기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만날 대상자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기 직전에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자분인 거야. 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미팅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시간이 돼서 왔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남자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성분들이 세 명이 또 거기서 발을 대고 고주파 기계를 가지고 이제 전기 찌릿찌릿하는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분이 가운데에다가 그분들 쭈르륵 앉아 계시고 가운데에다가 책상을 하나 마련하더니 이게 셋이 앉았어요. 어쨌든 원탁에. 그런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못한 소개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 대화에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아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직업을. 그러니까 그분이 표정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딱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하고 제가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뭔가 처리가 돼 있겠지 하고 갔다 왔는데 그 이제 C 되는 분이 B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되냐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막 메나테크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쫙 살펴보니까 그분의 자격증이 있고, 뭐 자격증이 또 막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들에 관한 포스터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사장님?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의 이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가서 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거죠. 일부러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사장님이 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저기 자격증은 사장님이 따셨는데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뭐 생활체육 뭐 이런 건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 하면서 제가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마음이 이제 하나둘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사장님이 고주파는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라고 했더니 아 이거는 체온을 올려주고 막 이런 거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말 속에 딱 나온 단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세포를 터치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아 이거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라고 칭찬을 엄청 해줘서 이분의 기분을 딱딱 풀어준 다음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대단한 거네요, 이 기계가. 그런데 그 세포를 직접 만들어줄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진짜 좋은 거죠. 제가 이야기할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 혹시 잘 들어보실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펴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내가 기분 나쁘고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런 거라면 이거 정말 대단한 물질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안 놓쳤어요. 이 대단한 물질을 알아보는 사장님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으면 어때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요, 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그분이요, 처음 만났는데 막 부정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 대화 속에 그분이 맞아요라고 한마디 했을 때 사장님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내가 이렇게 하면요. 그다음부터 이분은 부정을 절대 말 못해요.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 그리고 나서 아, 그래요? 라고 긍정으로 계속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포를 알아본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한 번에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거든요. 그랬더니 막 완전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요. 그날 결과는 거기서 패키지 3개를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아줌마들까지 그냥 한 거예요. 옆에 아줌마들이요. 열심히 가만히 조용히 듣잖아요. 설명을 하니까.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들어라.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A, B가 그 역할을 잘 못해줘서 싸움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어요? 칭찬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서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사실 제가 운이 좋아서 그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긴 했지만 만약에 하나만 더 틀어졌더라면 거기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B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해봤는지를 알려주면은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도 돼요. 사업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어. 그냥 나는 건강만 챙기고 싶어. 그런데 계속 사업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B는 A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정보를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 다음에 스폰서는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그쵸?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초대자에게 스폰서의 많은 경험의 프로필을 알려줘야 돼요. 갔는데 스폰서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동네 아줌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B는 A와 C의 격차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C야, A는 이런 대단한 분이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라는 것들을 강하게 어필해 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B는 C에게 A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서 정말 좋은 분이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버려요. A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돈도 많고 이미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막 거기서 C를 엄청나게 부각을 시켜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C가요.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다리 딱 꼬고 앉아서 들어요. 이렇게. 해볼 테면 해봐라. 너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니? 프로모션에 따라서 그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A를 프로모션 안 해놓으면은요. 그 미팅은 하나 많아요. 이거를 내가 스폰서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스폰서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미팅을 요청했으면은 C에게 A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의 능력과 사업 경험의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제대로 프로모션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분이 대단해. 막 내가 모셔온 분이 더 막 소중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면은요, A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왜? 내가 말을 해도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분이 들어주지도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 뭐 그거 뭐 그래서요. 그게 뭐 어떤데요? 나 그거 다 들어봤는데요. 막 이렇게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하고 싶겠어요, A가? 절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개자는 분명히 이 C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A를 존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반드시 A를 프로모션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3단계.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팅하게 되면 센터로 오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 가서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커피숍이나 이럴 때. 그럼 뭐래요? 가급적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는 저는 들어오는 입구 쪽을 바라봐야 돼요. A는. 그리고 B는 옆에 앉아 있고요. 자, C는 어디에 앉아야 되냐면요. A의 정면에 앉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앉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면에 앉히면요. 굉장히 이렇게 테이블이 적을 때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대각선에 앉히고 B가 내 바로 앞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해서 A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적으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미리 와서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장소가 어디인지 정해놓고 커피숍 어디로 오세요 해놓고 어떻게 해요? B는 더 늦게 와. 스폰서님 제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A를 엄청나게 프로모션 했는데 내가 와서 하는 행동은 A가 그저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그 A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행동으로, 내가 하는 언어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나는 이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 인정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의 말에 경청하자. 리크루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A와 B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의 드라마를 써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드라마 촬영하는데 A와 B와 C의 역할이 있는데 C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A, B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A, B가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하는 것처럼 정말 이번에 내가 이걸 촬영하는데 NG 나면 안 돼. 이 상황이에요. 그 드라마를 잘 찍어내야 되는데 A와 B가 그 역할 분담을 잘 하지 않으면은 그 또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소개자는 스폰서의 말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막 설명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설명을 막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서 이거 스폰서님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미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절대 끼어들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스폰서의 말에 적당히 공감하고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사업을 결단하게 됐잖아요. 막 이런 말들을 옆에서 해줘야 되죠.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설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그 다음에 내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C만 쳐다봐. C가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A를 쳐다보고 나도 함께 공감하고 있다. 맞다. 나도 그래서 사업을 결단했다라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평상시에 적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적어 내려가야 돼요. 이런 것들 중요하죠. 맞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메모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액션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지 않은 NG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적당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경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A의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끼어들어서 해야 돼요? 그때는 스폰서님 이런 부분이 저도 궁금한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도록. 자, 여기 보면은 만약 A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B 소개자가 A 스폰서에게 질문을 해서 C 고객이 그 질문을 듣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단계. 스폰서의 비전 설명이 끝난 후에 초대자가 마무리하며 보충 설명 및 비전을 갖고 성공할 수 있다는데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클로징을 스폰서가 하기를 바래요. 스폰서가 얼마 드실래요? 뭐 드시겠어요?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면 안 되겠죠. 자, 클로징 멘트는 반드시 누가 한다? B가 한다. B가 A가 안에서 답답해. 막 왜 우리 스폰서 클로징 안 해주지? 빨리 막 해줘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한다? B의 역할이다. 그랬을 때 A가 살짝 쳐줄 수는 있어요. 거기를 더 밀어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시면 환상의 커플이 될 것 같아요라고 B와 C를 엮어주는 겁니다. 그런 일은 A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가 클로징까지 다 하기를 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B의 역할은 본인 스스로 클로징을 하고 마무리, 그 다음 단계까지 연결 지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6단계. 최대한 초대자가 빠르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초대자가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면 시스템을 OEM 또는 MNT, MST 등에 안내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자, 초대자를 성공의 8단계 후속 조치에 따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성공의 8단계 알고 있잖아요. 이미 기존 사업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의 8단계에게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역할,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고 그 후에 마지막 복제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맞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엠니티에 집중을 시키고 그 엠니티에서 꿈의 단계, 그 다음 단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예요. 저기 하나씩 받으세요. 용지 저 뒤에서 빨리 좀 받아서 나눠주세요. 자, 대부분 이제 A, B, C, 스폰서와 파트너, 나 이렇게 세 명이 미팅을 마쳤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빠뜨리고 그냥 제품 먹어. 뭐 할 거야? 뭐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넘어서 한 단계 내가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젯밤에 만들긴 했는데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겁니다. 자, 메나테크 사업은 시스템 안에서 복제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그쵸? 핵심이 뭐예요? 복제예요. 근데 내가 원본이 돼야 되겠죠. 내가 원본이 안 된 상태에서 복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대부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식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왼수 같은 거 지 애비 꼭 닮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또 뭐라 그래요? 어휴, 어쩜 그렇게 지 애미랑 똑같은지 모르겠다. 그 신기하게 같은 집에서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식생활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메나테크 사업 안에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복제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복제되면 딱 좋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두 분, 세 분. 제가 전에도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똑같은 분들이 손을 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니 노현미 사장 왜 손 안 들어요? 아니 손을 들어야 될 분들이 지금 손을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누구라도 누구처럼 누구 같은 사람 어 그런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자세를 갖추고 나처럼만 복제하면 그런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시스템에 조인이 잘 되어 있다. 여기서 성공의 8단계 제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 과정인 6주간 진행되는 MNT를 수료하고 실전 과정인 MST 과정 그리고 OM 미팅에서 주 2회 참석하시면 됩니다. 안내해줘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MNT 끝나고 나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MNT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장님 할 수 있는 역할을 안내하는 곳이 MST예요. 그래서 MST에 그 다음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오늘 들으면 일주일 후에 들으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오늘 막 어마어마하게 나 뭐 PD 갈 거야라고 했는데 내일 모레 되면 PD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고 OM 미팅 장소에 계속 초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내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꿈을 터치해서 PD를 가고 싶으면 이런 거 같이 하자라고 안내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또한 시작. 또한 매월 한 번 진행되는 첫 주 또는 둘째 주 글로벌 B&B 페스트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메나테크 사업은 무자본 무점포로 주 3일의 시간만 투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대부분 부업 하시는 사람들 보면 나가서 하루에 두세 시간, 5시간 이렇게 하고 오는데 어때요? 수당이 월급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근데
메나테크는 내가 여기에서 뭐래요? 주 몇 회? 3에서 4일 정도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제가 빨리 읽을게요. 초기 비용과 월세나 인건비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첫 번째. 그죠? 밖에 리스크 엄청 많죠? 가장 매력적인 것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나와 같은 사업자를 복제함으로써 인쇄 소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시간적 자유가 가능한 사업이래요. 여러분 시간적 자유 누리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적 자유를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누리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은 한데 돈이 없어서 갖가지의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업은 정말 간단해요. MNIT에 2명을 초대하여 나와 같이 MNIT를 수료하고 MNIT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제하는 사업인데요. 1차 도전은 내가 뭐예요? SED를 달성하면 뭐래요? 100만 원. 아까 말한. 그쵸? 100만 원은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게 되고 나와 같이 사장님이 이 MNIT에 2명을 초대한 사람을 똑같이 SED를 복제하게 되면은 약 20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호기심이 가요. 그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 6명의 SED가 만들어지면은 약 400만 원의 소득을 받는 PD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결단한 사람에게는요. PD 정도까지는 첫 번째. 맨 처음에 단계가 SED, 두 번째 PD, 그 다음에 브론즈 PD를 갈 수 있는 안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메나테크 사업은 SED를 복제해 나가기만 하면 성공하는 사업인데요. 돈 투자도 필요 없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밖에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영사업을 못해요. 근데 자영사업을 해도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돈 투자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고정 지출도 필요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고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그분에게 스폰서가 가고 나면은 내가 후속 관리를 이런 패턴으로 시스템을 안내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누구누구야? 너랑 나랑 같이 도전해 보자 한번. 나도 내가 이 사업을 이러이러해서 이제 본인의 스토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 이야기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와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신의 멘트를 반드시 B가 날려줘야 됩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기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한 가지 일에 최소한 1만 시간을 넘게 투자를 했대요. 자, 1만 시간이 넘게 노력과 연습에 쏟아부은 성공을 이뤘거나 발판이 마련되었다. 성공한 사람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서 뚜렷한 목표를 정해 몰두하고 끝까지 버틴다. 제가 메나테크 사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금방 왔다가 사라지고 금방 왔다 사라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요. 끝까지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버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케이스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서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500만 원이 매달 나온다면 너무 좋겠죠. 그거는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집중해서 몰두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스폰서가 마이스토리를 했고요. 나도 마이스토리를 했어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을 스폰서 A에게 소개를 할 때는 나의 스토리가 웬만큼은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소통을 그 자리를 마련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스토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스토리는요.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 나의 스토리. 그것이 정리가 돼요. 나는 메나테크 만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만나게 된 동기,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된 구체적인 스토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결단했어. 메나테크. 나는 그래, 나는. 근데 너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먹어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나 이거 한번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는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바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지금은 보니까 이거는 조금하다 저거 하다 저거 하다 하면 망하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라는 걸 나는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네트워크를 찾아다녔어. 좋은 회사를, 좋은 제품을.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전 모습과 이 이후의 삶의 변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 목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마이스토리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마이스토리를, 나는 내 스토리를 종이에 적어봤다 하시는 분. 네. 자, 종이에 적으신 분들은요, 수정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이 목적에 맞게, 5가지 목적에 맞게 내가 마이 스토리를 잘 정리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정리를 딱 해놓고요. 그것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가서 마이 스토리를 하는데 너무 길어, 막. 야, 내 스토리 하다가 다 갔어, 시간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듣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 그렇게. 그래서 그냥 접근 방법으로 내가 메나테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 스토리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단하게 되고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하면 가장 좋아요. 이걸로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또.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속 정리를 해가야 돼요. 오늘 내가 나가서 마이스토를 했는데 이게 좀 부족했구나 와서 집에 와서 또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일 가서 또 했는데 이게 부족하네. 그리고 또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는요. 어떨 때는 1분 안에 끝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이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마이스토리라고 어떤 고지식한 분은요. 1번부터 5번까지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업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들을 수 있는 자세와 그분의 성향, 그리고 그분의 인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2커트, 3커트만 해도 되는 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루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개도 그 마음에 꽂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이스토리 또한 구구절절히 나는 이렇게 해서 아팠고 뭐 했고 막 이것만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토리는 2분짜리, 5분짜리, 8분짜리 이게 다 나와야 돼요. 10분짜리.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건강에 관련된 마이스토리, 비전에 대한 마이스토리, 그리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이스토리.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미리 듣고 갔잖아. 이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 어떤 분이 아까 예쁜애 소개하신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했어요. 자, 제가 교육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처음에 그분의 기분이 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분에 대한 니즈를 나한테 정확하게 주고 또 나에 대한 프로모션을 네가 정확하게 해줘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에게 또 미팅을 하나 요청을 하면서 누님, 그분은 상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 막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 있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잠적을 하고 막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를 할 때 뭐라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상대방을 만났을 때 공감, 공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스토리가 좋아도요. 그분하고 공감되는 스토리가 없으면은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공감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공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 형제 중에 그거와 똑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내 파트너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과 스토리가 비슷하네. 그럼 그 파트너의 스토리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도 이런 일은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제가 저희 시어머니 결혼하기 전에 그 스토리를 듣고 내가 그분에게 가서 정말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아무런 상처가 없는 그런 걸 경험하지도 내가 느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마음 아팠겠다 이러면 측은지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내가 함께 나도 그걸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무슨 제품 지금 먹고 있고 건강식품 막, 이제 막 이런 막 자기 이야기를 막 다 하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사모님이 정말 선택을 잘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 회사 제품은 내가 아는데 사실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아니,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아, 나만 그런가? 대부분은 왠지 막 다른 거 막 먹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 보다 이게 더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제품도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그래도 메나테크 사업을 12년 하다 보니까요. 모든 회사의 제품들을 반드시 저는 알아봅니다. 다 알아봤고요.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리코를 접목시켜서 저는 반드시 어떤 제품이 우월하고 어떤 것들을 요즘 시대에는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더니 이분이 이미 저하고 공감이 됐잖아요. 아픈 상처로 인해서 그러고 나니까 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클린이라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도 딱 해봤는데 다이어트도 딱 해봤는데 안 되는데 너랑은 한번 해보고 싶대요. 저랑은 한번 반드시 내가 그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토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꼭 내 것만이 아닌 남의 것도 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져다가 이렇게 써먹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다시 한번 스토리를 바꿔야 돼요. 계속적으로 멘트를 정리하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번에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멘트로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의 스토리 처음에 진행되는 거죠. 저는 과거 대기업 CJ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과거부터 고생하던 피부 진단을 관리해 오다가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대요? 상태가 아주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메나테크를 만난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좋아지지 않았으면은 저런 동기가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먹었더니 좋아지더라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무엇을 먹어도 안 됐던 관리를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이걸 만나고 나서 놀랍게 너무너무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오랜 시간 아프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거죠. 그죠? 그랬더니 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정말 대단하고 세상에 이런 식품이 있구나. 내가 너무 놀랬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알려야 되겠다. 나 공감했다. 이거잖아요. 너도 공감 좀 해봐라. 이런 패턴인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결단하게 된 그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해 주신 분 안내로 내가 시스템에 엠니티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거. 이럴 때 하나씩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엠니티에 참석하게 됐고 그 안에서 이 메나테크 회사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더 알 수 있었고 자, 또 여유 자금이 없는 저에게 뭐래요? 투자 비용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였어. 네가 시간이 안 되면은 전업으로 하지 않아도 돼. 부업으로 네가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굳이 있다면 내 몸 바꾸는 제품 비용. 내가 여기서 아니어도 어차피 제품 비용은 들어갑니다. 만약 이걸 안 먹으면 병원비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을 선택한 후 이전과 이후의 나의 삶의 변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내 꿈, 목표, 기대감 이런 것들. 우리가 꿈 물어보면 꿈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저도 별로 꿈 없이 살았어요.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위기가 오면은 정신 똑바로 차려지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 몸은 망가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고민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집약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가 된대요. 꿈이 없었던 삶에서 꿈을 갖게 되니까요. 내 삶에 희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서 내가 도전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자신감이 생기면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대되고 설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건강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제 삶을 구원해준 메나테크. 뭐, 이 정보를 제 생에 가능한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테면은 M5M을 또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나가면 됩니다. 내 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은 다음에 할게요. 벌써 10분, 15분이 넘었죠. 그죠? 오래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스토리까지 해서 내가 가장 사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이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엠니티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내가 엠니티를 수료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리 안 나오네. 한 번만 봐주세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이 영상을. A와 B와 C가 한 몸이 되면은 할 수 있어요. 이 또한 네 명이 번갈아 가면서 엉덩이를 반드시 밀어줘야 가는 겁니다. 스폰서는요, 파트너의 손을 반드시 놓지 않고 갈 거고요. 또 파트너는 스폰서가 밀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가는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만약에 하나의 마음으로 엮어져 있지 않다면은 절대 1위의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메나테크 또한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함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감동적이었죠? 네, 우리에게 사업의 어떤 노하우,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 잘 안내해 주신 우리 김미자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이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앞 사람이 스폰서겠죠? 스폰서 엉덩이 잘 만지세요, 여러분. 엉덩이가 예쁜가 아닌가 잘 보시고. 네, 맞아요. 팀워크 사업이에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숭고하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정말 타인의 그 성공을 갈망할까요? 그죠? 여러분의 성공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은 스폰서예요. 스폰서. 옆에 있는 스폰서한테 감사하다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팀워크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지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오늘 배운 거 마이스토리 꼭 작성하세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꼭 컨펌 받으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 작성하신 거 꼭 스폰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 스폰서가 언어 하나라도 고쳐주고 있거든요. 꼭 그거 하셔야 돼요. 마이스토리 작성해서 꼭 스폰서한테 컨펌 받는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다음 주 또 이 2시에 만나 뵐 테니까요. 다 일어나셔서. 여기 MD저널이 지난 거지만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한 분씩 가져가셔서 전문가 컨택할 때